이희경이 정말 선을 넘은 건 단순히 질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놓친 남자가 이제는 자기 없이도 너무 멀쩡해 보인다는 사실, 그게 이희경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공대안과 마주친 그날 이후 이희경은 이상할 만큼 자꾸 공대안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분명 예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공대안은 착하고 순하고 무던하지만 결국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늘 자기를 우선했고 늘 자기가 화를 내면 먼저 눈치를 받고 늘 자기가 상처 준 쪽이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더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받아주던 남자. 이희경에게 공대안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앞에서 본 공대안은 전혀 달랐습니다. 양동숙이 공대안 팔짱을 끼고 자기야라고 불렀던 순간 그때 공대안이 보였던 표정이 계속 이희경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전처럼 허둥대며 해명하는 얼굴도 아니었고 이희경 눈치 보며 당황하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당황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금이랑 보증금 다 돌려받겠다고 자신을 똑바로 보며 말하던 그 눈빛. 그건 더 이상 자신에게 매달리는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희경은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손에 있을 땐 별거 아니던 것도 남손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갑자기 미친 듯이 아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희경이 딱 그랬습니다. 민용길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딘가 텅 빈 기분이 있었는데 법원 앞에서 양동숙 옆에 선 공대안을 보고 난 뒤부터는 그 빈자리가 질투로 꽉 차버렸습니다. 자기가 버린 다정함이 다른 여자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시시하게 여겼던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는 든든하고 단단한 남자가 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이희경 자존심을 찢어 놓았습니다. 더 기분 나쁜 건 상대가 양동숙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희경 눈에 양동숙은 늘 촌스럽고 감정적이고 자기보다 세련되지도 예쁘지도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공대안은 왜 자꾸 양동숙을 바라보는지, 왜 자기를 향할 때보다 더 진지한 얼굴을 하는지, 왜 그 여자를 앞에 두면 목소리부터 달라지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국 이희경은 자기 식대로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기와 살 때도 이미 양동숙이 마음에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둘 사이에 자기가 몰랐던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자기가 떠난 뒤 공대안이 생각보다 빨리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양동숙 때문이었던 건 아닐까? 처음에는 우스운 상상이었는데 질투가 붙는 순간부터는 그 모든 상상이 그럴듯한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공대안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하나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이후 양동숙과 더 가까워진 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움이 편해서 더 문제였습니다. 양동숙이 무심하게 자기 옷깃을 바로잡아 주던 손길, 오락실에서 자기 점수 보고 애처럼 박수치며 웃던 얼굴, 식당에서 오늘 진짜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오빠 덕분에 조금 덜 슬펐어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공대안은 그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싶었습니다. 양동숙은 어릴 때부터 보던 동네 동생 같았고 서로 툭툭대며 티격태격하던 사이였고 한 번도 진지하게 여자로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믿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양동숙이 웃으면 괜히 따라 웃게 되고 양동숙이 울컥하면 자기도 마음이 거칠어지고 양동숙이 집에 잘 들어갔는지까지 괜히 신경 쓰였습니다. 이쯤 되면 모른 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둘 다 아직 상처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고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동네가 좁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 소문부터 나면 양동숙만 더 힘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단속을 하며 걷고 있었는데 하필 그 앞에 이희경이 서 있었습니다. 공대안은 멀리서부터 이희경 얼굴을 보고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이 동네에서 저 표정으로 서 있으면 절대 좋은 말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 예상한 얼굴과도 조금 달랐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불길했습니다. 여보야.
여전히 그 호칭을 쓰는 이희경 목소리에 공대한 표정이 바로 굳었습니다. 그 호칭 쓰지 말라고 했지. 왜요? 내가 부르던 건데. 이제 아니잖아. 이희경은 잠깐 상처받은 척하더니 금세 말을 꺼냈습니다. 나 다 알아요. 여보야, 아직 나 잊으려고 괜히 양동숙 씨한테 흔들리는 거잖아. 공대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자기를 두고 떠나 다른 남자와 살림 차렸다가 결국 법원까지 와놓고는 이제 와서 자기가 다른 여자에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화가 난다기보다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끝까지 자기 감정밖에 안 보이는구나 싶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알죠. 나도 생각 많이 했거든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이런 소리는 안 해야지. 왜요? 나 솔직히 질투나는데. 공대하는 그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희경은 마치 자기 감정을 고백하면 모든 게 낭만이 되는 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이상해요. 민용길 씨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보야가 양동숙 씨랑 가까워진다니까 갑자기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양동숙 씨가 나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내가 더 예쁘고 더 귀엽고 남자들이 더 챙겨주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왜 여보야는 자꾸 그 여자한테 가요? 공대하는 그 말을 듣고 이희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자기가 더 사랑받아야 하고 자기가 더 선택받아야 하며 자기가 버린 사람도 끝까지 자기 쪽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얼굴. 그제야 공대한 머릿속이 너무 선명하게 정리됐습니다. 이희경은 자신을 사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잃기 싫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내려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꼴을 못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이희경은 정말 끝까지 바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뭘? 내가 두 집 살림하면. 공대한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놀라워요? 나도 민용길 씨랑 당장 정리하는 건 좀 그렇고 여보야도 양동숙 씨랑 진짜 사귀는 거 아니잖아. 그럼 그냥 둘 다 만나면 되지. 여보야도 만나고 자기야도 만나고. 둘 다 나 좋아하잖아. 그렇게 하면 다들 손해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공대하는 진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노가 너무 갑자기 치밀어 오르면 말이 더 안 나오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한때는 저 사람 하나 지키겠다고 자존심도 다 내려놨던 자기 자신이 떠올라서 더 참담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공대하는 겨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돌아가. 왜 이렇게 정색해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 그런 말은 농담으로도 하지 마. 이희경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공대한 목소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하거나 화를 내다가도 결국 자기 말에 끌려왔을 텐데 지금의 공대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선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 아니야. 공대한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양동숙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희경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질투 유발하려고 던지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대한 표정이 너무 진심이었습니다. 문제는 공대한 자신도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나서야 자기 마음을 정확히 봤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양동숙이 자기와 같은 마음인지조차 모르는데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온 이름이 양동숙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대한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기울어 버렸다는 걸요. 이희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아니, 사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좋아한다고? 그래. 좋아해. 말도 안 돼. 너한테 잘해줬던 마음, 너 기다리던 시간, 내 기분 맞추려고 버티던 날들. 다 끝났어. 나 이제 안 돌아가. 이제 나는 너 아니고 양동숙 생각해. 양동숙 때문에 웃고 양동숙 때문에 신경 쓰이고 양동숙 때문에 화도 나고 그래. 그 말은 이희경이 견딜 수 있는 종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반응은 이희경다웠습니다. 미안하다거나 후회한다거나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비교였습니다. 양동숙 씨가 뭐라고 내가 그 여자보다 못해요. 넌 아직도 그걸 모르지. 공대하는 아주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누가 더 예쁘고 누가 더 귀엽고 그게 아니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느냐의 문제야. 이희경은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대하는 더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돌아섰고 그때 이희경이 뒤에서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양동숙 씨가 여보야 마음 끝까지 받아줄 것 같아. 그 여자도 상처 많아서 결국 못 믿을걸요. 나중에 버림받고 후회하지 마요. 공대하는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끝내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한테 돌아갈 일은 없어. 그 한마디가 이희경 자존심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이희경이 원했던 건 사실 사랑도 사과도 재결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직도 자기가 공대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확인. 자기가 흔들면 흔들리고 자기가 버려도 기다리고 자기가 부르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확인. 그거 하나면 됐던 건데 공대하는 그걸 너무 완벽하게 부숴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희경은 민용길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결국 폭발합니다. 민용길이 지우 문제를 핑계로 또 양동숙과 연락했다는 걸 알고는 당신도 아직 그 여자 못 놔. 하고 비아냥댔고 민용길은 짜증난 얼굴로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하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다 홧김에 이희경이 공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민용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기 설마 이제 와서 공대한 놓친 게 아까운 거야? 그 말이 이희경을 찔렀습니다. 민용길은 그 반응을 보고 더 차갑게 웃었습니다. 참 웃긴다. 너는 내가 버린 건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양동숙도 공대한도. 이희경은 바로 발끈했지만 정작 반박할 말은 없었습니다. 민용길 역시 기분이 더러워졌습니다.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같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건 유쾌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용길과 이희경 사이에도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론 붙어 있어도 속으론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편 공대하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희경이 남기고 간 더러운 기분 때문도 있었고 자기 입으로 양동숙을 좋아한다고 말해 버린 충격 때문도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데 그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좋아한다. 짧은 말인데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좋아한다고 말하는 순간부터는 책임이 생기니까요. 상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나만 앞서가는 걸 수도 있고 지금은 서로 상처를 봉합하는 단계일 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걱정보다 설렘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양동숙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랬습니다. 양동숙 역시 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이후 공대한과 조금 가까워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락실에서 같이 웃던 순간도 식당에서 괜히 시간을 더 끌고 싶었던 마음도 집에 돌아와서 그날 하루를 자꾸 되새기게 되는 것도 전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법원 앞에서 충동적으로 공대한 팔짱을 끼고 자기야라고 했을 때 공대한 팔이 잠깐 굳었다가도 끝내 자기를 밀어내지 않았던 그 느낌이 이상할 만큼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양동숙은 그걸 생각할 때마다 괜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민용길과의 결혼 생활이 자기 안에서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지우 문제도 남아있고 지금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의지인지 아니면 외로움 끝에 붙잡은 따뜻함인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괜히 연락도 줄이고 마주쳐도 전처럼 툭툭대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이는 사람일수록 더 어색해지는 법인지 그럴수록 공대하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양동익은 또 다른 계산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황 의원이 사람극장에 관심을 보인다는 말을 듣고 공정하니 방송 출연을 계속 거절하는 틈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 시선은 차세리 사고 영상, 공주와 징계위, 태안그룹 행사에서 벌어진 일들로 몰려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이런 때일수록 판을 뒤집을 새로운 이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정한과 손을 잡고 방송에 나오면
자기 이미지도 좋아지고 황희연과의 연결도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에 정치판에서 쓸 카드도 생긴다고 본 거죠. 하지만 공정화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주와 징계위 문제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팽팽했습니다. 한성민은 겉으론 차분했지만 딸 일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붙이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차세리이고 영상이 퍼졌고 회사 본사까지 움직였으니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리 없다고 본 겁니다. 공정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문제가 걸린 상황에서 다른 계산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동익이 방송 이야기를 꺼낼 때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차세리와 한성미 사이의 감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행사장에서 다친 뒤 양은빈이 죽을 끓여주며 엄마라고 불러준 일 이후 마음이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양씨 집안에서 자기 자리가 늘 애매하다고 느꼈던 차세리에게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깊게 박혔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주아가 자기를 구하려다 같이 사고가 났다는 사실도 마냥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차세리는 양현빈에게만큼은 솔직했습니다. 공주아만 아니면 돼. 그 말은 단순한 싫어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굴 좋아하는 건 막을 수 없어도 하필 공씨 집안 딸이라는 사실은 차세리에게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양현빈 쪽에서도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징계위 이야기가 나온 뒤부터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욱 공적으로 굴었고 공주아와 눈이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애써 무표정을 만들지 않거든요. 공주아 역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차세리를 밀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게 막으려다 같이 넘어진 거였는데 영상은 앞뒤가 잘린 채 퍼졌고 누군가는 그걸 며느리감 싸움처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양현빈과의 관계는 절대 들켜선 안 되는데 상황은 자꾸 두 집안을 더 강하게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공주아는 더 숨막혔습니다. 이 와중에 양동숙은 뜻밖에도 공주아 편을 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일도 복잡해서 별 반응이 없었지만 우연히 행사 영상을 자세히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공주아가 차세리를 밀친 게 아니라 공을 막으려다가 생긴 사고라는 게 너무 명확했던 겁니다. 양동숙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혼잣말처럼 터뜨렸습니다. 이걸로 애를 징계한다고? 미쳤나 진짜. 그러면서도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공대한이었습니다. 공주아는 공대한에게도 소중한 조카였으니까요. 결국 양동숙은 먼저 공대한에게 연락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주아 징계 얘기 들었어 하고 시작했지만 목소리엔 분명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대한은 그 전화 한 통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둘은 한참 주아 이야기, 영상 이야기, 사람들 입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통화를 끊기 아쉬운 침묵이었습니다. 먼저 분위기를 푼 건 양동숙이었습니다. 오빠 그날 법원에서 내가 팔짱 낀 거. 진짜 그냥 보여주기 식이었어. 그 인간들 약 올리려고. 공대한은 순간 속이 툭 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데도 양동숙 입으로 다시 듣는 건 또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동숙이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습니다. 근데 싫진 않았어. 그 한마디에 공대한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양동숙도 말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너무 솔직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팔짱만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루 전체 공대한과 함께 있던 시간 전체가 싫지 않았다는 말이었는데 차마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공대한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짧은 두 글자의 둘 사이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고백한 것도 아니고 아직 겁도 많고 정리 안 된 것도 많았지만 부정하고 있던 감정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둘 이희경이 아니었습니다. 공대한에게 거절당한 뒤 이희경은 더 비뚤어졌습니다.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사실보다 공대한이 양동숙을 좋아한다고 인정한 게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양동숙 주변을 맴돌며 떠보려 했습니다. 민용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며 반응을 살폈는데 양동숙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우 문제 아니면 연락하지 마하고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이희경에겐 더 자극이 됐습니다. 결국 이희경은 둘 사이를 직접 흔들기로 합니다. 법원에서 양동숙이 공대안을 자기야라고 불렀던 이야기, 둘이 오락실에 갔다는 이야기, 같이 밥 먹었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둘이 이미 깊은 사이가 된 것처럼, 마치 오래전부터 감정이 있었던 것처럼 교묘하게 비틀어서요. 겉으로는 난 그냥 걱정돼서 말한 건데 하는 얼굴이었지만 속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못 가진 건 남도 못 가지게 하겠다는 신보였습니다. 이 소문이 동네에 돌기 시작하자 정기범과 오진아도 불편해졌습니다. 둘은 모텔 골목에서 본 일 이후 입 다물기로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꾸 비슷한 말들이 돌아다니니 서로 눈치만 보게 된 겁니다. 정기범은 아직 티가 잘 나는 성격이었고 오진아는 그런 정기범을 여러 번 눌러 막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괜히 우리 입 열었다가 사람 둘 다 죽여. 하지만 표정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미묘한 기류를 차세리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차세리는 원래 집안 사람들 감정 변화나 동네 공기 흐름을 귀신같이 읽는 사람이니까요. 특히 양동숙과 공대한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둘이 각자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잠깐 의지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양동숙 얼굴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공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날이 서다가도 금세 풀리고 지우 일로 힘들어하다가도 공대한이 다녀갔단 말만 들으면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변화 말입니다. 차세리는 모른 척 해주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겁이 났습니다. 이미 두 집안은 불륜과 배신으로 한번 크게 뒤집혔는데 여기서 또 다른 감정이 시작되면 온정 바닥이 다시 시끄러워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차세리가 양동숙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가씨 요즘 공대한 오빠 자주 보세요. 양동숙은 그 말투 안에 깔린 의미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왜요 뭐. 아가씨 표정이 달라져서요. 양동숙은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보여도 사람 마음은 별거 아닌 데서 커지더라고요. 그 말에 양동숙이 차세리를 봤습니다. 차세리도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숨기고 덮고 모른 척해도 감정은 이미 시작된 뒤라는 걸 차세리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동숙은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사귀는 건 아닌데 그래서 더 흔들리는 거겠죠. 그 말은 양동숙 가슴에도 차세리 자기 마음 한구석에도 동시에 박혔습니다. 한편 공대하는 이희경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으려 했습니다. 어차피 진짜 사귀는 것도 아니고 괜히 이를 키우면 양동숙만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소문이 공주와 징계 문제와까지 여기기 시작하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공씨 집안이 왜 자꾸 양씨 집안이랑 얽히냐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공대한과 양동숙 이야기를 끌어다가 공주와 일까지 더 자극적으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은 참아도 조카 일까지 더럽히는 건 못 참았습니다. 결국 공대한은 직접 이희경을 찾아갑니다. 이희경은 처음엔 모른 척했습니다. 내가 퍼뜨렸지. 뭐려? 나랑 양동숙 이야기. 야 그거? 난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건데. 사실대로 뭘 사실대로. 사귀는 것도 아닌데 사귀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게 사실이야. 이희경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아니에요. 좋아한다며. 법원 앞에서 그렇게 말했잖아. 공대하는 그 순간 그날 했던 말이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건 맞아. 공대하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책임질 문제야. 내가 입에 올릴 문제가 아니고. 이희경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젠 질투를 유발하려고 한 말도 홧김에 튀어나온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으면서.
넌 내가 말 안 해도 다 안다고 믿었잖아. 그래서 함부로 했고. 이희경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공대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다음부터 양동숙 건드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공대한 스스로도 놀랄 만큼 본능적인 보심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양동숙 쪽으로 마음이 먼저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양동숙은 그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정기범과 오진아가 조심스럽게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된 겁니다. 공대한이 이희경에게 양동숙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말. 그걸 들은 순간 양동숙 마음은 이상하게 무너졌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겁나고 또 설렜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없는 자리에서까지 자기 편을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었는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용길과 함께 있을 때는 늘 자기가 참는 쪽이었고 자기가 이해하는 쪽이었고 자기가 대충 돕는 쪽이었는데 공대하는 자기를 위해 불편한 말을 하고 자기를 위해 사람과 맞서고 자기가 듣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양동숙은 공대한을 불러냅니다. 만나서는 한동안 둘 다 말을 못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해서 조용한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많아서 조심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양동숙이었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괜히 이경이랑 또 엮이지 마. 너 때문 아니야. 아니긴.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양동숙은 그 말에 웃다가도 금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빠는 왜 그렇게까지 해? 공대한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좋아하니까. 양동숙 숨이 멎었습니다. 예상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정면으로 듣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공대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뭘 하자는 건 아니야.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서로 정리 안 된 게 많잖아.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싫어할까봐 그동안 말 안 한 거야. 양동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무섭고 설레는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놔두라고 해버리면 너무 쉽게 시작하는 것 같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공대한 마음을 너무 잔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양동숙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오빠랑 있으면 좋아. 근데 무서워. 내가 지금 뭘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나 또 잘못 믿으면 어떡해. 나 또 다치면 어떡해. 공대하는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손부터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심스러운 얼굴로 양동숙을 바라봤습니다. 이 둘의 마음은 이제 시작됐지만 그 시작이 너무 가벼워지면 안 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